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메탈프 그룹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메타F 그룹 강한철 회장님을 모시고 제4차 회원님들 간의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공학한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질문 사항을 올리시면 중복되는 내용과 중요 사항을 위주로 선별해서 회장님께 직접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질문하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차, 2차, 3차 때 질문했던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하고요. 새로운 내용,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좋은 질문 내용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실명으로 질문 작성해 주신 분 우선순위로 기회를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주 일요일 Q&A 줌 회의는 캐시 지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디 입력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질문할 분들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그룹 강한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하트 엄지척 좀 주십시오. 예,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주말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일요일 날 별도 시간을 내서 회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는데 에, 이 일요일 줌 미팅은 정책이 변경되는 시점이 한 24일까지 한 5번 정도 걸쳐서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일요일 날 별도 질문을 받는 시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표님들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본사 정책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우선 보고 질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의드립니다. 천지 대표님께서 쓰셨네요.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태블릿 PC 제작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고 한국에는 서비스하지 않죠. 저희가 서비스하려고 하는 국가는 차이나 계열의 중국 계열 쪽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게임기처럼 태블릿 PC로 만들어서 내신 경기만 볼 수 있게 저희가 별도 지금 개발 진행 중입니다. 예, 한국에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이희님 대표님께서 쓰신 질문인데요. 각종 질문할 때 본인 성함도 같이 써주시면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출마의 경마 기록을 확인하려 했더니 말 아이디, 경기 아이디는 됐는데 정작 마주가 출전시키기 위한 위에 붙인 닉네임 표시가 없어 마구간에 가서 일일이 말 아이디를 대조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마주가 출전시킨 닉네임을 경마 기록에 닉네임 항목 추가 또는 병기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한국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읽었는데요. 그 메시지는 개발팀에 보내서 이건 표시 부분이라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중간에 희망적인 얘기를 써준 게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부터도 기수만 구입하고 아직 옷, 안장 등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이어서 8월 말까지 모두 구입할 것이니 균형 맞지 않는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회원님 대표로서 답변합니다. 자, 다음 크립토 카드 MCC 오픈 시기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 거래소 코인도 꼭 입금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가 클립토 비자 카드를 발행하는 법인이 다 MCC죠. 이전 주말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스템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 본사 자체의 시스템. 이 시스템은 비자 카드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던져주는 API 또는 해당 은행에서 이제 그 내부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그거를 연동하는 시스템 테스트 중입니다. 개발이 끝났고 테스트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베트남어, 영어로 표시될 수 있게 영어까지 탑재를 했는데 1차 개발 시스템이 테스트 중이고 테스팅이 이제 완벽하게 끝나면 카드 관련된 정책이 세워지겠죠. 정책이 세워지고 카드 발급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카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하고 아무래도 다르겠죠. 저희가 직접 발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카드 불편한 거에 대한 교체 관련, 뭐, 이런 수많은 정책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발 시스템은 테스트 중이다.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발급을 하고, 교체를 하고, 운영을 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드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대표님들이 현재 사용 중인 카드 관련해서 UST 충전을 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본사가 부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트론 시세가 강세죠. 저희는 트론으로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USDT로 전환이 되면서 수수료를 전환을 시키면서 자, 앞으로 좀 본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본사가 부담하는 월 그 수수료 금액이 어느 정도였느냐?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보유하신 USDT를 카드 지갑에 충전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본사가 부담해 드렸죠. 본사가. 그런데 이제는 본사가 부담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 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그래서 카드 관련된 발급 수수료를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신 USDT로 수수료를 변경해서 USDT로 회원 부담으로 바꾼다. 그래서 카드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일단 개발 시스템 테스트 중이다. 이제 저희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카드 관련 정책을 세운다. 그 다음에 바로 정책이 세워지면 이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동시에 카드 관련된 교환, 운영, 수수료 이런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
허연희님께서, 대표님께서 질문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능력치를 300캐시 구매 실수로 말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럴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향후에 제가 그 아이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로는 그 잘못 구입된 그 부분을 취소한다거나 구매 환불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매와 동시에 발생한 직급별 보너스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이템의 잘못된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잘못된 그 부분을 변경, 취소, 환불의 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미 발생한 아이템 구매 시 발생한 이미 발생한 이 보너스 부분까지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운영 전략상 지금은 어렵다. 구제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불편을 나중에라도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동해서 판매한다랄지 그래서 이동 기능 또 이동 기능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정이 먼저 이런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이동해서 판매한다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서로 해소가 됐으면 이 아이템마다 경주마 능력치가 부여돼서 경주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계별로 저희가 아이템 운영 전략상 지금은 오직 구매만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구매 취소, 환불 이 과정에 대한 거를 2025년 7월 1일 9시부로 저희가 안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상 아이템 구매와 동시에 이루어진 보너스의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당까지 모두 해소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동시에 아이템 구매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동시에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와 같이 또 취소나 환불 과정을 예, 진행할 수가 없다. 왜 말씀드렸죠? 아이템 구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게 보너스 체계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완전 분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은 본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만 다음에는 바로 구매하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드린다.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아이템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이동권을 부여해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동권도 이제 부여해 드린 다음에 저희가 이 기능을 막습니다. 왜냐면은 경주만 능력치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 방에도 공지를 해드렸지만 이 부분은 본사가 좀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 합성 합체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성 합체시켰을 때 최대 5마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성했을 때 초반, 중반, 후반 능력치를 제일 높은 것으로 합체시키는 방법을 하면 어떨런지요? 합성 합체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언제 시행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합체 합성 분해 제작에 대한 모든 선택은 첫 번째 일단은 회원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브리딩처럼 회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회원 여러분이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합체는 같은 종류의 말. 레전드리면은 레전드리, 커먼이면 커먼의 같은 종류의 다섯 말이 합체하는 겁니다. 다섯 마리입니다. 다섯 마리. 예, 합성은 세 마리입니다. 분해는 각 다섯 마리 말 중에 분해 시스템에서 가장 우수한 부위, 뭐 엉덩이 부분, 뭐 심장 부분, 예, 앞 다리 부분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보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섯 부위의 우수한 능력치를 가진 말들을 마지막에 이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합체 제작을 통해서 발생한 경주마는 능력치가 좋다 나쁘다의 여부를 떠나서 우승 확률이 30%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최소한 경주에 참가했을 때 다섯 번, 여섯 번은 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경기 참여에 대한 어떤 거를 모르죠. 또 채널방에 입장하는 경주마에 어떤 말이 들어올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승 확률이 한 번씩 우승할 때마다 5%씩 차감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 정도의 우승 확률이 있다. 합체 제작은 그렇습니다. 이 합성은 18%입니다. 18%의 우승 확률이 있다. 그래서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승을 하기 위한 선택이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채널방 입장 금액이 뭐 10만 킷이다. 뭐 엄청난 금액이죠. 이때는 내가 합체한 말을 입장시키게 되면 상대방이 모르는 일반 경주마에 비해서 우승 확률이 30% 높다. 그래서 이 시기적인 문제는요. 이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회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본사가 시기적인 어떤 거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조건값이 그 채널방을 통하든 상하이 경기장을 통하든 본사가 바라보는 가장 큰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우승 상금이 높으면 우승을 목적으로 하는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은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두 번째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통해서 경주마의 마리수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100만 명의 유저 중에 20만 명이 활동을 하는데 아니면 1000만 명의 유저의 회원가입에 200만 명이 활동을 하는데 마켓플레이스 남아있는 말이 20마리밖에는 더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이때 경주마의 희소 가치로 인해서 경주마의 가격이 오픈시나 바이낸스가 아니더라도 자체 플랫폼 내에서도 경주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경주마의 희소 가치 때문이다.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은 회원 여러분의 선택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한 우승 상금을 목적으로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경주마의 마리수가 줄어드는 거죠.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통해서. 그래서 회원 유입수에 따라서 경주마의 부족 현상으로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로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들고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시기적인 선택은 회원 여러분이 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 성향, 분위기에 따라 있기 때문에 본사가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오이선 대표님께서 주신 글인데요. 현재 마국간의 경주마들은 고유 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마주임의 마주임의대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분의 선택에 따라서 경주마의 마구간이 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구간이 지금 현재 대표님들이 사용 중인 마구간이 50불이죠. 50불입니다. 50불에 저희가 판매를 했죠. 그런데 이 마구간도 아이템으로 출시가 됩니다. 일반 마구간,
뭐 마리수가 많으신 분들은 뭐 아파트형, 도관형, 마구간, 럭셔리 마구간, 뭐 펜트하우스 마구간, 뭐 펜트하우스 마구간은 예, 그 상하이 경기장에 입장하는데 경기 제약을 안 받죠. 그래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상하이 경기장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권이 부여될 때 마구간마다 마구간의 아이템의 종류가 나열이 되고 여기에 보관해야 되는 말을 대표님들이 임의로 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유본으로 나열되어 있던 게 일반 배정으로 바뀌는 것만 하면 마구간에 아이템이 출시되면 마구간에 배정할 수 있도록 대표님들이 각각 배정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이제 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그 시기는 마구간의 종류가 다양한 마구간의 아이템 종류가 나오게 되면 대표님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서영 대표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필리핀 게임장 투자 플랜에 있어서 현재 고정 5% 지급받고 있는데 언제쯤 게임장 투자 수익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는지요? 고정 5%로 계속 배당을 받게 되면 250% 달성까지 4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필리핀 투자 플랜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필리핀의 게임 센터에 지금 오픈이라든지 저희 게임 설치라든지 또는 지금 일전에 말씀드린 본사에서 개발한 호스 레이싱 머신기를 카지노에 입점시키는 시기라든지 그래서 지금 n분의 1의 수익 구조로 5% 이상이 발생할 때를 저희는 지금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연말 정도는 5% 이상의 수익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유는 지금 이 투자된 돈들에 대한 오픈 작업, 게임 센터에 저희 게임을 설치하는 시기, 그리고 카지노에 입점하는 시기, 그래, 이 대형 프로젝트죠. 지금 저희가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필리핀 투자 플랜에 얻어진 금액의 고정수익의 5%를 제외한 n분의 1로 수익을 나눴을 때 5% 이상이 되는 시점인데 빠르면 뭐 10월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넉넉 잡고는 12월. 아니면은 그 전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아놓은 그 수익 구조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5% 이상의 n분의 1을 하고도 뭐 7%, 12%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정이 되면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수익의 4년 동안에 250% 플랜은 4년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모집된 자금으로 5% 이상, 월 5% 이상의 수익을 n분의 1로 나눴을 때 250%로 마감시키는 어떤 그 플랜 자체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4년이 걸린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시간적 여유를 에, 게임 센터 오픈이라든지 게임 센터에 저희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는 메타버스 게임을 설치하는 시기라든지 카지노의 입점 시기라든지를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어떤 좀 결실을 볼 때가 됐죠. 그래서 5%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 알파 부분은 n분의 1로 배당을 하는데 산술적인 계산으로 4년은 아닐 거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대표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경주마를 다른 계정으로 이동을 하였을 때 기수와 메타 슈트, 안장 등을 장착한 아이템들도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지하죠. 경주마는 경주마, 기수는 기수, 슈트는 슈트, 안장은 안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템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는 아이템 운영 전략상 지금은 첫 번째 회사에서는 아이템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죠. 그 공급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이동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아이템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이템을 많이 보관하는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폭발하는 그런 어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권이라든지 교환권이라든지 판매권이라든지를 부여하죠. 그렇지만 NFT 경주만은 경주마고 기수는 기수고 슈트는 슈트고 안장은 안장이다. 그래서 함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어서 그랑프리 지사 우경미입니다. 문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째, MCC 비자 크립토 카드 발급 권한 가로 열고 판권에 대한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의는 메타 패시스트 익스체인지 리퍼럴 커미션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1대1 문의로도 진행하고 있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비자 클립토 카드에 대한 판권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클립토 비자 카드에 대한 권한 부여를 어디에서 하느냐? 비자하고 JDB 은행이라는 데에서 같이 저희가 메타베스트 메타프 그룹 법인으로 하지 않고 해당 은행이 있는 국가의 메타 MCC 법인으로 설립을 했는데 계약 단위가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 5년 단위고 그 규정에 따른 어떤 위반이 됐을 때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MCC 판권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자, 이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메타베스트에 대한 카드 발급에 대한 권한을 메타 MCC하고 그랑프리 지사의 대표님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판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메타 MCC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메타베스트 오직 메타베스트에서만 발급하는 카드가 아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이 판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자하고 해당 발급은행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MCC라는 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대 회원이고 메타버스대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고 또 판매 운영할 능력을 갖추신 대표님들은 해당 비자하고 JDB 은행하고의 판권 계약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보증금이 많습니다. 대부직 금액이 많죠. 그런데 그런 판권을 취득한 메타 MCC가 메타페스트 메타F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때 대표님들이 메타 MCC, 메타페스트 메타F 그룹하고 어떤 판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비자 크립토 비자 카드 발급 권한에 대해서 비자나 JDB 은행의 메타 MCC라는 법인하고 맺어져 있는 판권 계약은 5년 단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또 대표님들하고도 판권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영업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메타버스 익스체인지 네프리 코드에 대한 수당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오류가 좀 생겼죠. 그래서 소급해서라도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네퍼럴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이미 접수를 받고 지금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저희 개발팀들이 지금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래 내역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급해서 모두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안내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지금 수정 보완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안내는 본래 저희 고객센터나 거래소 관리팀에서 해드리게 되어 있는데 안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수정하고 보완하고 예, 개발팀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거래소 관련돼서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법인을 리투아니아로 깹니다. 네. 메타버스 익스체인지의 그 인허가 부분을 폴란드로 옮기려고 했다가 폴란드의 법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 이쪽은 뭐 블록체인 성지들이죠. 인허가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 익스체인지는 올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쪽으로 법인을 옮긴다. 참고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답변이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해소됐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MI4057님께서 질문 내용인데요. S 토큰 구매하면 3개월 락이 걸리는데 3개월 후면 락이 풀리는지요? 그리고 거래소는 어제 거래소가 디 거래소가 되는지요? 오타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 들어왔습니다. 예, 메타 S 토큰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그러죠. 토큰마다 그 발행을 할 때 계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메타 S 토큰에는 3개월 낙쟁적이 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상 그 주주로 인정되는 권한이 있고, 또 투표 권한도 있죠. 그래서 3개월이면은 자동으로 낙이 풀립니다. 그래서 낙이 해제되지 않은 회원분들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일단 메타버스 토큰은 현재는 메타버스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토큰 저희가 상생 작업을 본사 주도하에 하고 있죠. 굉장히 뭐 위험한 발언인데 그래서 일정량의 본사 보유분의 메타이스 토큰이 다 판매가 되게 되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탑티어라고 그러죠. 탑 10에 들어있는 거래소들에 상장을 해서 가격 방어를 한다. 필터링을 한다. 그에 따른 뭐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개월 락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풀려 있습니다. 이동 요청을 하시면은 지금 그래서 상생제고점에 좀 이동 제한을 해놓은 상태죠. 그렇지만 3개월이면 락이 풀려 있다. 메타에스 토큰의 상장은 전 세계 거래소 탑 10에 해당되는 곳에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좀 비근한 해로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의 토큰 상장의 어떤 폐단 중에 하나는 일반 회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데 결국은 상장료죠. 상장에 따른 어떤 비용만 제출하면 상장이 다 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메이저 거래소로 자칭하는 데서는 저희 메타버스 게임이 갖고 있는 내싱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상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메타버스 익스체인지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UDT1 샵 대표님께서 질문 내용인데요. 크립토 카드 사용 시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클립토 비자 카드의 사용 내역은 어느 기관에도 내역이 쌓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클립토 비자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죠.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고 거래 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특별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문화된 법이 없어서 어떤 규제나 뭐 제한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MCC라는 세계적인 크립토 비자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이거를 양성화시키지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워낙 폭발적이죠. 지금 대표님들이 꼭 저희 그 메타페스트에서 발행하는 메타 F 그룹에서 발행하는 메타페스트 카드 말고도
지금 뭐 외적으로는 전 세계 이제 광풍입니다. 광풍. 클립토 비자 카드에 대한 발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처럼 통보되지 않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죠. 내역도 알 수가 없어. 다만 내가 보유한 토큰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요. 내가 빗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클립토 비자 카드에다가 비트코인을 입금을 해서 그걸 현금화해서 사용했습니다. 빗썸에서 내가 이용 중인 비트코인을 내 클립토 해당 지갑에 넣었을 때 그걸 비자 카드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국 시장만 좀 덜하고 있는데 뭐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뭐 어마어마하죠. 베트남도 어마어마합니다. 클레토 비자 카드는 하나의 대세로 자라났죠. 대세로 자리를 이미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거래소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죠. 거래소에서 출금에 대한 어떤 눈치, 제한, 파이낸스까지도 위협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클립토 비자 카드. 굳이 내가 사용 중인 거래소를 이용한다. 개인 지갑을 이용해서 카드로 충전해서 그 해당 국가의 에, 화폐로 필리핀의 페소, 베트남의 동,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뭐 미국의 달러, 뭐 거침없이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립토 비자 카드에 대한 발행 권한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 개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굉장히 아까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메타패스트, 메타에프 그룹에서 그런 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 판권을 내가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클립토 비자 카드라는 대리점을 양성을 해서 발행을 시키겠다. 이때 대표님들이 얻는 효과는 발행 비용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두 번째 발행된 회원으로부터의 수수료를 대표님들이 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 쉐어 개념이긴 하지만은 비자나 해당 은행이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편취하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원인데 메타에프 그룹에서도 발행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줘라 그러지 않아요. 적정 수준의 되게 수수료가 협의가 되면 나머지 수수료의 수익은 전부 발행 능력이 있는 대표님들한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클립토 비자 카드는 익명성이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내역도 누구도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걸로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주 오늘 속 시원 답변 회장님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좀 상당히 좀 길은데요. 그래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선입니다. 경주마 게임 성공을 위하여 게임 화면은 죄송합니다. 시각적 완성도와 감성적 몰입감이 결합된 게임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레이싱 화면의 그래픽, 색감, 배경의 표현, 특히 컴퓨터에서 화면 크기와 레이싱 스케줄의 글자 크기가 작고 잘 보이지 않아 과연 유저들이 만족할까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고객과 배팅하는 유저들은 일반 컴퓨터나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면 최신 고급 핸드폰이나 고급 PC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급 PC나 고급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화려한 컬러가 나올 수 있고 화면과 글자 키가 편히 볼 수 있도록 본사에서 요청했으면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많은 고객이 떠나지 않을까 우려되며 필리핀 투자나 아이템 구매, 수익 실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고객 유치와 관련된 화면 개선에 회장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장문의 질문이 올랐습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면 이거를 저희는 최적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 신버전으로 예, 업그레이드 했던 이유는 신버전의 이제 설계적인 부분이죠.
9버전에서 어떤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얹히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거죠. 메타베스트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베트남 개발팀, 한국 개발팀, 지금의 한국 개발팀이 있듯이 9버전의 서양의 어떤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얹히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신버전의 기준이 고사양이다, 저사양이다가 아니고요. 신버전을 올려놓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답변을 또 이 부분도 예, 한 두세 가지 고객센터에 대한 답변만 되더라도 알려만 드리더라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인데 좀 그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적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인터넷은 가능한데 사무이섬에 멍텅구리 PC에서 저희 경마 네이싱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픽 사양을 낮춘다라든지 또 그래픽 어떤 해상도를 높인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적화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저사양 휴대폰이라든지 중간 사양의 휴대폰이라든지 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일단 고사양 PC뿐만 아니라 어, 좀 전에 예를 드린 태평양 한가운데 사무인섬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면 멍텅구리 PC에서도 저희 네이싱이 펼쳐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높이면서 경주마마다 또 각 아이템마다 가지고 있는 그래픽 사양을 고급으로 낮춰야 된다. 고급스럽게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 회원 여러분이 주시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그 생활이네, 그것도. 정책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왔거든요. 좀 저기 회장님하고 저만 할 수 있게 이 마이크 권한이나 이거를 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잠깐만.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메타베스트의 네이싱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네이싱뿐만 아니라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거지 이 불편하신 어떤 가운데 예를 들어서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 경기가 펼쳐졌을 때 경기에 대한 최적화 작업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게임을 출시하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최저가 작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최저가 작업은 개발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만 답변만 안 드린 거다. 그래도 다만 회원 여러분한테 협조를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래픽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복잡하게 휴대폰 사양이라든지 PC 사양을 안 보내주셔도 뭐 보내주시면 좋지만 안 보내주셔도 그래픽에 관련된 어떤 뭐 깨진다거나 그래픽이 블랙으로 표시되고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캡처 사진을 보내주시면 최적화 작업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휴대폰 기종 전부 다 아이폰 휴대폰 기능 전부 다 또 PC에 대한 저사양, 중간사양, 고사양에 대한 PC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다 일일이 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만은 저희한테 캡처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적화 작업에 좀 빠르다. 최적화 작업을 하는데 빠르다. 어느 부분이 깨지고 어느 부분이 블랙으로 표시되고 어느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해 그럼 9버전을 그대로 이용하지 신버전을 썼느냐? 신버전에 얹혀야 되는 설계도가 있죠. 설계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버전에는 그거를
뒷받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를 해서 신버전을 출시하면서 신버전의 그 그래픽, 신버전의 그래픽뿐만 아니라 신버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얹혀야 되기 때문에 신버전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파생되는 불편한 문제들은 저희가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적화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님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감히 캡처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LMK0050 대표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아마 계속해서 회차 때마다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체할 때 돈이 또 들어가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클리트 비자 카드를 본사가 바꾸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카드 구매 비용이 아니고요. 카드 교체 비용입니다. 예, 저희가 카드를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저희가 카드 고유 번호라든지 카드 입력된 번호라든지 뭐 이번에는 대표님들이 사용하신 카드 용지 그대로 일반 카드처럼의 그 용지를 저희가 다 분리해서 먼저 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만 드렸는데 이제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보내기가 안 되나요? 메타 주미 지금 누구세요? 안 돼가지고요. 예, 메타에스 줌이라는 분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여기 지금 찾으려니까 한참 걸립니다. 예,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736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예, 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립토 비자 카드에 대한 교체 비용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냐?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카드 비용입니다. 카드 비용. 지금 실제 사용하는 소지하신 카드를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때 본사는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체하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제한된 기간이 더 늘어나죠. 교체할 때 더 늘어납니다. 새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이 발생이 된다. 새로 발급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을 새로 하시게 되면 디자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표님들의 얼굴 사진을 넣고 내 이름을 픽스하고 또 나만의 어떤 거를 만든다고 하면 예, 그 저희가 별도 디자인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예, 이 운영에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한 게요. 예, 예. 이제 저희가 이 많은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줌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중도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줌 미팅이 한번 끝나고 나면 쓰러질 정도로 예, 초집중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계속 마이크 더블로 켜고 기침하시고 그러면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알면은 이분이 나가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음소거는 해놨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 아니 뭐 회원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원고가 있다거나 회원 여러분께서 뭐 어떤 질문을 줄지 몰라서 굉장히 초집중하고 메모하면서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하기로 하고요. 예. 예, 예. 질문 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
박가산 정상 대표님께서 글을 올렸는데요. 메타에스 토큰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이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예, 총 메타에스 토큰은 2억 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1억 2,500만 개고 3,500만 개가 지금 납 해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3,500만 개 중에서 지금 두 개 국가에서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판매되는 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베트남을 제외한 필리핀의 바이너리 시스템, 한국의 장외 거래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2억 개에서 1억 2,500만 개, 뭐 1억 3천만 개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죠. 유통량입니다. 예, 공급량 대비 유통량 1억 2,500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다. 이며 그리고 낙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메타이스 세컨의 총 물량이 3,5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사 보유 물량이 3,500만이다. 예, 대표님들께서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래서 3,500만 개에 대한 예, 재정적인 에, 금액이 얼마냐?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외거래 비용이 좀 늘어나 있죠. 그래서 해당 국가에 판매되는 해당 국가가 어디냐? 필리핀의 바이너리 시스템. 한국의 장외거래로 지금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공급 유통 물량은 1억 2,500만 개. 낙이 해제되기를 판매된 거죠. 낙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3,500만 개. 본사 보유 물량이 3,500만 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좀 빼고 질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웅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6월 30일까지 회장님께서 약속하셨던 12월 3일 요청한 USDT 교환권은 언제 해결되는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개인 지갑의 자유로운 출금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오늘 줌 미팅 때 말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서. 지금 1차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사가 풀을 빼들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1차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이죠. 지금 1차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사가 첫 번째로 한 게 아이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템을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 메타이프 토큰을 수합해서 해소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메타캐시를 10원으로 판매하고 아이템으로 소각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지금 메타이프 토큰이 한 3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3억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메타이스 토큰이나 메타이프 토큰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메타이프 토큰은 0.0005까지 본사가 떨어뜨립니다. 계속 폭탄으로 본사 보유 물량을 내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뱅크 SD 거래소, 메타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있는 게 회원 보유량이 어느 정도냐? 3억 개가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캐시로 수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서 이게 한전에 관련된 문제죠. 교환에 관련된. 실제 말씀드린 대로 메타패스트를 오늘 이용했으면 내일 수당이 뭘로 나와야 된다? 현금 캐시로 나와야 된다. 이게 본사가 지향하는 첫 번째 운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칼을 빼들었어야 됩니다. 실제 해야 된다. 환전이 되지 않은 아무리 좋은 플랫폼은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다. 아름다울 뿐인 거죠. 그래서 본사가 과감히 빼어든 것 중에 하나가 수익구조 개선 작업입니다. 뭐 모든 집중이 여기에 되어 있죠. 뭐 좋습니다. 뭐 기수 아이템, 뭐 기수 의상, 뭐 안장 다 좋습니다. 본사가 필수 아이템을 장착한 나머지
이 부분을 캐시로 구매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메타이프 토큰을 달라. 수합해야죠. 당연히 수합해야 되겠죠.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그리고 앞으로 캐시로는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타캐시를 또 소각하려는 정책을 썼다. 이게 안 되니까 본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타캐시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회원 여러분한테. 오늘 7월 20일이라서 내일부터 계속 열흘 동안 공지가 나가는데 메타캐시를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앞으로 메타버스 때 모든 플랫폼의 보너스는 USDT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캐시를 8월 1일 날이 되면 8월 1일 날 아침 9시가 되면 대표님들이 보유하신 메타캐시를 USD로 모두 강제 수합을 합니다. 다음 8월 1일부터 대표님들이 사용 중인 모든 보너스 운영 체계가 USD로 가능합니다. 줌 미팅도 USDT를 지급합니다. 경주마 구매 판매도 USDT로 보너스가 쌓입니다. 경기 참가비도 USDT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익 구조 개선 작업으로 인해서 메타이프 토큰이 해소가 안 되고 메타캐시가 소각이 안 되는 관계로 메타캐시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예 없애버린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다. 아침 9시부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당 및 보너스 체계가 USDT로 변경됩니다. 이때 현재 메타에스 토큰 판매 수익으로 인한 월 본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환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USDT, 캐시로 수합된 USDT, 보너스로 떨어지는 USDT를 100분율을 맞추기 위해서 8월 달부터 슬라이드 방식으로 100%될 때까지 USD로 다 통일시켜 놓고 한전을 진행한다. 언젠가는 100분율이 맞겠죠. 왜냐면은 소각이라는 정책이 사용되죠. USD도. 그래서 예, 오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12월 3일 USD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신 배당으로 받은 대표님들의 USD, 또 보너스로 떨어지는 USD, 메타캐시를 USD로, 그리고 앞으로 이에 따른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당과 보너스는 USD로, 메타캐시가 없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한전 비율을 맞추겠다. 그래서 더불어 추가되는 내용이 아이디 로그인 시 해당 국가의 주거래 은행을 입력하십시오. 또 메타버스 플랫폼의 USD 지갑이 아니더라도 바이낸스든 비썸이든 업비트든 내가 사용 중인 USD 지갑을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환전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을 맞춰가면서 100분율이 맞추게 되면 전면 토크 메탈스톡 클립토 카드에 대한 충전, 보너스에 대한 교환을 올 100%다 풀어버립니다. 뭐 이전에 필리핀에서 나왔을 때 각 세미나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내가 보유한 USD 전량을 카드에 충전할 수 있고 내가 보유한 USD 전량을 에, 현금화할 수 있게 전면 100%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3일 USD에 대한 추금을 6월 30일부터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덧붙여서 그에 대해 파생되는 본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템을 통해서 메타이프 토큰을 해소하고 메타캐시를 소각하려니까 남아있는 거래소에 사먹게 또 미국 회원 여러분에 대한 비협조 또 아이템에 대한 구매가 캐시로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많지 않더라. 본사가 소각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되면 한정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과감히 칼을 빼댑니다. 메타이프 토큰 해소 안 해주면 메타이프 토큰의 해소에 대한 아이디를 불락시키는 게 아니고요. 메타이프 토큰의 해소에 따른 비협조적인 부분 때문에 전송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메타캐시는 아예 USD로 다 전량을 수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메타캐시라는 제도가 없어진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전부 USD로 보너스가 생성이 되고 경기 레이싱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USD입니다. 출금도 USD 또는 해당 국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8월 달에 전면 확정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UTC 00시 0000이면 한국 9시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 수당이 체계가 USDT로 개편된다.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출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님들한테 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요, 새로운 길이 됐던, 블록체인 게임이 됐던, NFT 게임이 됐던, 또는 채널방이 됐던, 레이싱 경기가 활성화됐던, 가상세계가 됐던, AI, VR, 뭐, 홀로그램이 됐던, 첫 번째는 대표님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한 만큼의 어떤 수익이 바로 USD나 현금으로 교환이 돼. 그거를 늦추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을 통해서 시행했던 회수, 수각 작업이 더디니까 결국 본사가 전 메타캐시를 아예 없애버리고 전 보너스를 USD로 받고 USD 출금을 100% 달성을 시키겠다. 이때 대표님이 여쭤봤던 카드 충전, 내가 보유한 USD에 대한 현금화 부분을 다 해소시키겠다. 이게 본사가 갖고 있는 예, 전략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정성스러운 답변에 상당히 아마 많은 회원들께서 기뻐할 거로 봅니다. 회사 정책이 점점 날로 회원들 위주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황윤주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면 우리 카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어떤 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오늘 줌 미팅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대표님 또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처럼 이미 전체 회원 여러분이 돈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돈을 벌기 위한 대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예, 누가 나를 욕하든, 어쨌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은 지금이 맞습니다. 거기에 메타버스트의 많은 부분이 녹아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언론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서클 관련된 1달러의 1USD처럼 1달러의 1코인이 발행이 되면 1코인만큼의 미국 국채를 직접 사야 되는 토큰을 제가 지금 그 용어를 까먹었습니다만은 각 국가별로 지체 코인을 다 만들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벌써 제가 알기로는 7년째 이 일정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그 정책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구체화됐죠. 그 전산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느냐까지 구체화됐습니다. LG CNC에서 이제 이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까지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제 각 국가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국가별로 에, 저희 나라 1,000원이면 저희 나라 1,000원에 해당되는 토큰을 한국은행 주도로 발행을 하는 거죠. 이때 화폐처럼 우리나라 1,000원을 1달러로 환원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도 1달러에 1코인을 발행합니다. 한국도 1,000원에 1코인을 발행합니다. 중국도 1코인에 1위안화를 발행을 하겠죠. 이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활용하느냐? 당연히 활용하죠. 그렇지만 대표님들이 지금 신문이나 기타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발표된 이 내용들 자체가 금방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이 4차 산업 육성을 국가적인 정책 목표로 잡고 2023년도에 정책을 발표하고 2024년도에 4차 산업에 관한 법률을 의율하고 2025년도에 또 이제 실제 국가 주도의 거래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금방 정책에 반영되는 문제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 흐름을 누가 빨리 쉽게 잡느냐인데
당연히 대표님이 말씀하신 1,000원에 1코인이 발행되는 한국은행 주도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럼 당연히 저희도 오히려 저희는 정책적으로 운영하기 더 쉬워지죠. 환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 회원 여러분한테는 워낙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 기대치만큼의 흐름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 시행돼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여러분들 아마 잘 경청하시라 믿습니다. 이어서 정상민 대표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현재 자체 플랫폼에서 크립토 카드에 USDT를 충전하면 회사에서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는데 타 거래소에서 USDT를 충전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지금과 같이 회사에서 승인 후에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크립토 비자 카드에 대한 고유 지갑이 설정되어 있죠. 자, 클립토입니다. 클립토. 클립토 비자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 여러분께서 사용하신 클립토 비자 카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트론 전부 다 USDT라는 마켓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 여러분이 사용 중인 클립토 비자 카드는 꼭 메타패스트에 있는 USDT만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대표님들이 보유 중인 뭐 이더리움이 있다거나 비트코인이 있다거나 뭐 트론이 있으면은 전부 USDT로 변환해서 전부 충전 가능합니다. 풀 충전 다 가능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 중인 메타패스트 비자 카드는 메타패스트 플랫폼만 운영하는 USDT만 충전돼서 사용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 별도의 코인을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 보관 중이었다. 그러면은 USD로 변환 후 대표님들이 사용 중인 클립토 카드에 충전하시면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 시스템에는 대표님들한테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님들이 이용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트론 까지 저희 카드 시스템에 옮겨놓고 바로 충전하시면 USD로 변환돼서 충전하도록 그 기능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립토 비자 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 클립토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USD만 클립토 비자 카드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전 세계 통용되는 모든 토큰 코인이 USD로 변환이 돼서 충전이 가능한 거는 대표님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만 저희가 교환적인 요소, 환전에 대한 요소 때문에 500 USD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클립토 비자 카드는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뭐 얼마든지 트론까지 USD로 변환해서 충전하면 원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가 무력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에 보관 중인 토큰도 USD로 변환해서 내가 사용 중인 클립토 비자 카드에 충전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예, 속 시원한 답변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기대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예, 다른 우리 사업을 안 해더라도 다른 데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마 사용하시면 홍보하시면 아마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어서 SDK 3625 대표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회사의 메인 운영 시스템을 회원제로 채택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대적인 흐름이나 대세라고 그랬는데요. 과거의 이 게임은 본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용에 관련된 어떤 수익을 다 100%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NFT 게임, 피톤 게임은 회원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도 탈중앙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독점적 지위가 누구한테 되어 있냐면 회원 중심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회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는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 것뿐이죠. 블록체인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NFT 게임의 피톤 게임의 가장 큰 모태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예, 완전 정반대의 어떤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회원이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한 아이템을 취득하고, 또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구조에서 결정적인 현금화 과정이 토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게임이 출시가 되면, 과거에는 글로벌로 나아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게임이 하나 출시되면, 블록체인 세상에서 게임이 하나 출시되면, 전 글로벌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게임과 다르게 고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회원 중심제, 회원이 주인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일례로 전전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브리딩 시스템만 해도 그렇죠. 본사가 어떤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만 마리에 해당하는 메타박스를 출시했더니 100만 마리의 어떤 경주마를 탄생시키고 또 실제 내식만 보더라도요. 과거에는 본사가 만든 말, 본사가 펼치는 말, 또 레이싱 이런 구조의 회원은 배팅만 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회원이 직접 자기 경주마를 출전시켜서 에, 상대 유저로부터 회원들로부터 어떤 그 경쟁적인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이게 대세입니다. 흐름이에요. 뭐 왜 그렇게 회원제로 만들었냐가 아니고요. 지금 블록체인 게임을 지향하는 피톤 게임의 모든 모태는 회원이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회원 중심형 게임이 현재 대세다. 그래서 서로 코드가 맞는 또 서로 어떤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회원들이 커뮤니티 방에서 형성이 됐을 때 폭발력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중에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을 통해서 또 배팅을 통해서 또 어떤 레이싱을 모사한 게임으로서의 어떤 매니아층만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해원제냐라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서 해원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과거에 주민들 때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들만 모르세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진 일 중에 하나죠. 이메이드에 이메이드를 총괄했던 장영 대표가 쫓겨났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토큰 운영 잘못돼가지고 고발 고소까지 당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죠. 자, 이처럼 메타패스 대 메타에스 토큰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일요일 날 회원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더라. 지켜본 그동안 메타패스 오너로서 지켜본 운영자로서 지켜본 태도, 말투, 에, 뭐, 안 좋은 습관 이것 때문에 강한철 대표를 날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메타이스 토큰으로 투표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원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대적인 흐름이고 대세다. 그래서 해원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1시간 거의 17분 지나고 있는 현재 778명 정도가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하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배 대표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휴일도 없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함께하는 메타F 그룹 승승장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2024년 3월쯤 참여할 때
17%에 완성도라고 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30% 완성도라고 하면 50%, 70%, 100% 완성되는 예상 시점과 그 완성도에 따라 회사 시스템의 큰 틀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큰 비전을 바라보며 회원들에게 희망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전체 공정률이나 기획 관련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형 단계입니다. 예, 어떤 게임을 통해서 내신 경기장 아레나라는 공간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또 이게 직선주로만 있는 게 아니죠. 장애물 경기가 있고, 곡선주로가 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경기장의 운영 형태만 보더라도 저희가 전체 공정률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메타퀘스트의 실행 단계에서는 아주 기본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 단계죠. 저희가 지금 가상세계도 구현 못했고, AI도 구현 못했고, 경주마만 보더라도 경주마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한 농장, 필드, 연습장, 헬스클럽도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주마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려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기능, 또, 마구간이 좁아 보여서, 말 농장에서 말을 풀어놓고, 또 밤만 되면 마구간에서 자야 되는 어떤 이런 수많은 개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부분이냐면,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 예,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일단 저는 회사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킬 사람도 없죠. 일단은 제가 전체 개발이나 회사 운영 관리에서 제일 정점에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은 대로 불구하고 지금 개발 공정률에 따른 남아있는 이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특정지어서 어쨌든 최소한 50%는 미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개발 이슈가 큰 굳이 굵은 어떤 과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엄청난 이슈들이 남아요. 좀, 뭐 아이템도 아주 기본형, 레이싱도 아주 직선주로 기본, 채널방도 처음 시도하는 거죠. 채널방에 따라 아주 기본형. 모든 것들은 기본 플랫폼을 출시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든지 또 여기에 펼쳐져야 되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대입시키지 못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는 AI, AR, VR, 홀로그램 기능도 넣지 못한 셈입니다. 이것만 해도 뭐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솔루션이 결합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교과서입니다. 대표님들이 메타버스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평가나 어떤 눈높이로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경마를 모태로 해서 레이싱을 펼치는 게임 중에는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했고 같이 갔지만은 살아남고 실제 서비스되는 회사는 근 5년 동안에 저희 하나 남았죠. 어쨌든 저희가 세계 1등입니다. 저희 말고는 없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있었던 경쟁자들이 다 도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개발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0% 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펼쳐지는 70%는 어떤 기능이냐? 엄청난 기능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능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새로 만드는 길이죠. 교과서적인 길이다. 저희가 스탠다드가 되고 저희가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일이 오늘 이 개발적인 요소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뭐 날을 새도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정책들은 아주 초기본형이다. 예, 초기본형의 단계에서 일단 모든 기본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업데이트를 거치는 2단계 과정, 마무리하는 3단계 과정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한 이제 수익 모델하고는 틀린 거지만 수익 모델에 관련된 거는 기본형에서 다 완성을 시키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뭐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편의 기능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메타퀘스트만큼은 로그인 하지 말자. 그죠? AI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앞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로그인 해줘 이런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내가 사용 중인 휴대폰이나 PC에 메타퀘스트 로그인 해줘. 그러면 말만 해도 다 로그인 해줍니다. 오늘 경주마 좀 참가시켜줘. 경주마가 다 참가시켜줍니다. 오늘 토큰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줘. 사용 중인 AI가 대표님들이 탑재된 AI 기능이 다 설명해줍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본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략 중에 개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형에서 모두 수익 모델로 만들자. 예. 그 다음에 2단계 업데이트를 하자. 3단계 업데이트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에, 오래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는 뭐 시즌 1, 시즌 2, 시즌 뭐 3, 시즌 4, 시즌 5까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게임으로서의 수익 모델, 기본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고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개발 이슈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현재 세계 최초, 처음 표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0%, 70%의 엄청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함께 더불어 가시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고자 한 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불편합니다. 아침에 출전할 말을 대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마에 대한 예, 부분 때문에 미리 내가 경기 출전을 위한 경기 출전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개발 이슈라서 말을 예, 내가 보여 중인 말을 내일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경기 대기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이 부분은 좀 개발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예, 경주마 때문에 이건 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유한 말들의 능력치를 보고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마를 미리 대기시켜 놓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개발 이슈입니다. 그래서 표시 부분이면 간단한데 이 부분은 개발 이슈라서 한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경기 출전 내신 우승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죠. 능력치가 좋은 말들을 대기방에 놓고 그 다음날 경기에 출전시켰다. 이 부분이 좀 개발팀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본사는 경기장이 상하이 경기장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는 그런데 지금 50개가 넘어갔죠. 엊그제 48개 했는데 지금 전 글로벌에 분양된 경기장의 채널방이 50개가 넘어갔습니다. 50개가. 이때는 내가 뭐하는 대기방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예,
같은 중뛰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가 들어온 게요. 어, 영웅님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네요. 메타F 그룹의 이용 약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타페스트의 플랫폼에 아직 메타페스트 이용 약관 정관을 아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용 약관이나 정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한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블록체인이나 커뮤니티에 관련돼 있어 법률 정보 서비스를 요구를 하죠. 어디서 요구를 하느냐? 거래소 상장할 때도 요구합니다. 거래소에서도 요구를 해요. 저희가 상장할 때. 그러면은 블록체인 협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관, 이용 약관 정관을 만들게 되면 수정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되는 이용 약관 정관을 다 만들어 놓고 글로벌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예, 이용 약관 정관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공지하지 않았다. 공지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공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릴 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지 뜨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주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필리핀의 회원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장, 예, 죄송합니다. 가장 많은 회원을 가입한 국가들이 대등하게 베트남하고 한국입니다. 베트남하고 한국인데 필리핀은 지금 유저가 뭐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떤 성장 동력을 필리핀으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전 국민이 21살이면 어쨌든 아시아에서 대표되는 가장 갬블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카지노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전체 국민이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다녀왔던 필리핀의 가장 큰 이유는 예, 제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야 된다. 그 길목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또 돈을 벌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그 수익 구조에 따라서 수익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게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리핀에서 대표님들이 필리핀이라는 국가에 대한 뭐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알겠지만은 필리핀의 삼성이라는 또 필리핀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저희를 컨택한 거예요.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나 운영이나 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이나 기획이나 어려움이나 엄청나게 많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가 만들어지고 베트남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필리핀에서 엑시 인피니티를 이용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해서 토큰으로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월 비용을 얼마나 벌었냐? 100만 원씩 벌어요. 100만 원. 필리핀의 월 노동자 임금이 어느 정도냐? 3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뭐 은행 다니는 사람, 국가공무원, 뭐 노동자들 일 안 하죠. 엑시 인피니티만 열심히 하면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필리핀 페소로 입금이 됐어야 됐겠죠. 이걸 어디서 도와주느냐? 바이낸스가 도와줍니다. USD로 전환해서 필리핀의 PD에
AX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또 지캐시가 USD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을 해줍니다. 저희 카카오페이는 그렇지 않지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회사가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국가 베이스가 필요할 때, 저희가 웹단에서 경주말을 기르고 마주가 대한민국 회원 여러분이 많다고 하면, 이 레이싱에 참여한 말들에 대한 베팅이라든지 게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국가 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근데 필리핀은 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인플루언서 400명을 통해서 홍보를 하자. 우리는 게임 스튜디오가 있어요. 게임 스튜디오에서 홍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필리핀이라는 국가 베이스를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회원별 국가별 순위를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예, 필리핀, 미국을 좀 넘어섰죠. 지금은 미국의 예, 영업 방식이나 마케팅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미국 리더분들하고 별도로 텔레그램을 개설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7월, 8월 넘어서는 미국으로 갈 거다. 이제 필리핀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마케팅 하러 가는데 글로벌 마케팅의 첫 번째는 다 채널방 분양입니다. 채널방 분양이 첫 번째다. 그래서 국가별 회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리핀 정도가 3등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라든지, 필리핀의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저희 호스 레이싱 머신기라든지, 또 온라인 게임에 대한 티켓시가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필리핀이 당연히 1등으로 올라오겠죠. 예, 일단은 운영권자가 어느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국가의 마케팅 방식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필리핀에 자주 가느냐? 왜 필리핀에 회사까지 설립하고 거기에 올인하느냐? 메타페스트의 결정적인 하나의 성장 동력은 필리핀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이면 전체 회원 비율의 가장 많은 해당 국가가 필리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한 3등 정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이제 회장님 좀 피곤해 보신다라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 또 내일부터 또 영종도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서 아마 회의도 있고 피곤하실 텐데 지금 현재 771명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질문 사항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회장님 또 일 볼 수 있도록 또 개발진하고 또 미팅돼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재성님께서 쓰신 말씀인데요. 메타F 그룹이 가꾸어진 꿈이 여물었을 때 집사람들은 이것을 역사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회장님과 모든 대표님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회장님 끝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 일단은, 예, 피곤하다기보다는요, 눈이, 예,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좀 피곤해 보이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뇨 관리 못하는 운영권자는 회사 관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대표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님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을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내용을 에, 일요일 날 유일하게 뵐 수 있는 일요일 날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한테 안내해 드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 미팅이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수익구조 개선의 작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안내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본사 운영 정책이 아니고 예, 경험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이 제가 공지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공지에도 구슬도 구슬 서말도 깨어야 보배지. 예. 저희 NFT 경제망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이뻐도 예, 결국은 수익 구조의 어떤 다변화 중에 하나에서 수익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사밖에 없어요. 예, 잘해도 평균이고 못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이제 욕이나 비난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우선은 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회원 여러분을 뵙고 드리는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올바른 정책 이해가 필요하다. 행동을 하려면은 행동하는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정책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쯤 미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하다 보니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소각, 해수 정책을 써봐도 이게 호흡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히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을 본사가 USDT라는 세계적인 토큰을 가지고 칼을 빼들었다. 그래서 내일 정책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보시고 회원제, 회원 중심제죠. 회원이 행동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플랫폼입니다. 경주마도 회원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계시고 경기창가도 회원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감한 의견을 텔레그램 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께 항상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영수 한국 총괄 대표님 이하 수많은 분들의 댓글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써주셨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회사의 앞으로 남은 70% 이게 기대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7월 20일 메타F 그룹 우리 강한철 회장님과 Q&A 제4차 회원과의 Q&A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